양정자이 더샵 SK뷰. 아, 길다, 그죠? 네. 2276세대에 이제 25년 1월달 입주 예정해서 지금 사전 점검해서 입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저희만 할 수 있는 발언 뭐가 있냐? 약간 떨리죠. 과연 7억 중반에 양정자이 SK뷰 SK뷰를 샀다면 과연 투자성은 좀 어때 보이느냐? 일단 실거주부터 갈까요? 네. 네. 실거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네, 저는 영수장입니다. 네. 요새 부산의 가장 핫 이슈가 네. 아무래도 양정자이 더샵 맞습니다. SK뷰. 네, 지금 사전 점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과 많은 또 유튜버 분들 아마 유튜버 틀면 아마 양정자이 더샵 SK뷰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현장 영상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든지 현장감은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공사할 때 많이 다녔지만 사전 점검 딱 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살고 싶다. 아, 살고 싶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채널의 또 장점이 뭡니까? 투자성이 있는지 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또 저희 채널만의 장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은 다른 유튜버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투자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혹은 이 가격대면 또 다른 거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또 어떻게 더 잘 나오는 게 있는지 고루고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양정자이 더샵 SK뷰. 아, 길다, 그죠? 네. 2276세대에 이제 25년 1월달 입주 예정해서 지금 사전 점검해서 입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매물상 매물을 좀 봐야 되겠죠. 네. 호갱노노상 매물은 7억 3천입니다. 이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제일 저렴한 게 이제 6억대부터 있어요. 네. 6억 7천. 84 기준으로,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물은 동일 매물 체크해서 35평부터 36평까지 타입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6억 7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중층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층 중에서 좀 저렴한 게 뭐가 있냐 보니까 7억 4천, 7억 거의 7억 5천이죠. 25층이. 25층. 네, 그래서 요거를 보니 분양가는 6억 7천이었고요. 네. 프리미엄이 이제 3천 정도 더해지고 뭐 확장비나 이런 게 좀 포함돼서 7억 5천 정도에 나옵니다. 중층 기준으로. 이게 분양가가 6억 7천.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25평 5구 타입이 거의 6억대거든요. 네. 정말 분양가는 혜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분양 당시에는 고분양가 논란이었어요.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그래도 1군 브랜드인데 약간 그렇지만 또 고바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게 좀 호불호가 있었던 단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추천해 드릴 때만 해도 그때가 진짜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6억대. 좋은 거는 6억대고 이제 시가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5억대 매물도 있었단 말이에요. 막 던지는 매물. 네네.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바닥장에서 우리 용소장님 같은 경우에 분양권을 산다면 좋은 RR을 사고 싶어요? BRR을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사고 싶죠. 네, 그 중에 좋은 거를 가다 보니까 그렇죠. 뭐 5억대가 안 찍혀서 그렇지 제 기억이 맞는지는 100%는 아니지만 5억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5억대는 너무 싸다. 5억 후반에서 6억대는 너무 싸니까 부산이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양정자이를 사놓으면 앞으로 양정 롯데 3구역이 분양가를 쳐줄 것이니 지금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임장 때 그렇죠. 건물 임장 때 광안리에서 저희가 카페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회원분들이 이제 묻는다 하면 전화로 이래 물을 때 제가 이제 양정자이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딱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딱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분양하기 딱 직전이었어요. 분양하고 나서는 사실 그런 가격들이 거의 뭐 해소가 되었었고 없어졌죠. 딱 9억이라는 그러니까 프론티엘이 9억이라는 뚜껑을 열기 전이었어요. 설마 9억이 분양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프론티엘이 9억 분양하면서 확실히 그 수혜로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좀 싸다라고 네.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날짜 월까지 하면 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제일 많이 좀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 6억대로 부산 아파트 가려면 뭐 가야 돼 하면 그냥 양정자이 같은 거 괜찮다. 네. 또 장점이 뭐냐면 계약금 걸어놓고 그렇죠. 잔금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야, 근데 그 시기에 좀 잔금이 남았다 했는데 이미 벌써 입주까지 이제 이제 왔네요. 왔습니다. 네. 세월 참 빠르다, 그죠? 네. 그래서 호객노노상 평균 시세는 7억 3천 잡으면 되고요. 네. 이제 중층 이상 기준으로 25층 기준으로는 이제 요거는 층은 좋은 층입니다. 한 7억 중반 정도면 네, 7억 중반 잡으면 프리미엄 좀 되거든요.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딱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저희만 할 수 있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저희만 할 수 있는 발언 뭐가 있냐? 약간 떨리죠. 과연 7억 중반에 양정자이 SK뷰 SK뷰를 샀다면 과연 투자성은 좀 어때 보이느냐? 일단 실거주부터 갈까요? 네. 네. 실거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연양라인이라는 지역적 네이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거주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직까지 프론티엘이 남아 있지만은 지금 고압전에 있던 뭐 KCC라든지 그다음에 골드폴에 뭐 이런 단지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 만족도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령대 자체가 저희와 같은 좀 연령대가 낮은 아주 이제 좀 젊은 층의 네. 신혼부부들이란지 아니면 자녀들 키우시는 보통 30, 40 정도. 맞습니다. 그 연령대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좀 주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는 확실히 제가 살아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세권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상권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또 그래도 구도심으로는 좀 그래도 네임이 이름 있는 곳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거 만족도는 실거주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7억대 정도, 8억 이하라면 요즘 새 아파트를 가더라도 그리고 웬만한 좀 중신축 가더라도 역세권은 다 이 가격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조금 이따가 트래킹 해드리겠지만은 진짜 7억에서 8억대가 대부분이 이 허리를 받쳐주는 부산에서 주거 여건이 좋은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딱 금액대이기 때문에 금액대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저도 실거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를 뒀냐 안 뒀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초등학교가 이제 길을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서 양정초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유일한 단점이고 단점이죠. 나머지 대단지의 신축 커뮤니티 정말 너무 환상적이죠. 그리고 외관 특화. 이 일대에서는 외관 특화가 제가 볼 때는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프론티엘이 이제 아직 짓고 있지만은 일단 프론티엘을 제외하면 커튼 월룩 방식으로 해서 압도적 외관이죠. 이 동네에서. 이번에 또 이 양정자이 더샵 SK뷰의 문주가 평소와는 다른 문주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붕이 없는 문주, 양쪽 기둥형 문주. 요게 지금 아마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이게 맞냐,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새로운 방식을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호감이 갑니다.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좋다 할 겁니다. 네. 왠지 알아요? 보통 그 평가를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좋다. 그렇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것 같아가 됩니다. 근데 가격이 싸면 역시 문주 때문이었어 이래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연양 라인에서 양정자이 더샵 SK뷰는 사실 대장급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양정 롯데와 더불어서 또 연산 골포 더불어서 거의 대장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가격은 일부 상승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는 우선 저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초등학교 뭔가를 감안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생 자녀만 둔 그런 학부모들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 중학생 그 이상의 학부모를 둔 학부모들도 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입지는 실거주하기로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질문. 네. 이제 투자로 갔을 때는 어떨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실 투자로, 금액,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호선, 2호선, 이 두 호선 라인에서 10분 이내 혹은 5분 이내 갈 수 있는 역세권 라인 중에서 그 다음에 브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까지 합친다면 웬만하면 7억에서 8억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결코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따지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을 때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올라야 뭔가 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도 사실 주변에 얘보다 더 대표 단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혹은 비슷한 게 있으면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또 있으면 좋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9억이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보다 지금 뭐 떨어질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더 좋았으면 좋았지, 이런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프론티엘과 거의 가까이 근접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네. 기대를 해봅니다. 프론티엘이 이제 분양가가 거의 9억 잡아야 되고, 네네. 그러면 지금 양정자이가 이제 8억이다 7억 했을 5천인, 뭐 좋은 거는 8억이고, 네. 그러면 일단 무난하게 9억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2년 뒤 요 입주할 때 가격은 맞추지 않겠냐, 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어가면 이 일대의 최고가로 기준을 했을 때 뭐 네. 예를 들면 대시양이라든지 롯데캐슬 대시양,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만 해도 최고가가 굉장히 좀 높게 찍혔습니다. 네, 한번 바로 즉석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그 같은 연양 라인권 내에서 더 비싼 아파트 혹은 동급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비교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블럭 밖 같은 뭐 동네 한 지하철 호선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롯데캐슬 대시양, 얘의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이제 34평 기준으로 33평을 봐야 되나? 네, 주력 평수 9억 4천 갔거든요. 네, 9억 4천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아파트나 팔 때 얼마까지 좀 희망 가격, 이런 기대 가격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잡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코로나 시절 때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최고가를 찍었지만은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부동산 가격은 그 최고가를 뚫을 거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최고가까지 뚫는다고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그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네, 1차 매도 가격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 고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뭐 살다가 이제 최고가 정도에 찍었을 때 매도 시점으로 잡겠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대에 연양 라인에서 롯데캐슬 대시양이 과거 대장이었지만은 지금의 대장은 양정타이 더샵 SKB라든지 프론티엘로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가는 얘보다 더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1차 목표를 우리가 약간 9억 4천 정도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비과세 정도 충분히 나올 정도도 되고요. 네. 그 정도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 정도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계산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요것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7억 중반? 네. 혹은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이 이제 양정자이 더샵을 우리가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이 현재 매물상에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비슷한 가격군으로 또 어떤 아파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까 6억에서 8억대 이 중간 허리 라인을 잡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세가 그래도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는 6억은 빼고 7억에서 8억대 아파트가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스펙트럼이 크고 그래서 사실 이 중간 허리 라인을 촘촘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좋다 하기에는 사실 무리는 있지만은 오늘 우리 부크TV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네. 시원하게 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욕먹고 틀릴지언정 시원한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양정자이랑 네. 이시공, 이편한 세상공원 네. 1단지, 시민공원 1단지 두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좋아 보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면, 양정권이냐 서면권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네. 더 크게 나누면 연산권까지도 가는데 어쨌든 네. 지금은 양정이 조금 하나의 핵심으로 또 올랐으니까 네. 서면 부정권이냐 양정권이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서면 부정권이에요. 네. 명확하게. 왜냐면 네.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 부정권과 양정권 이렇게 나눴을 때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가치로서는. 네. 하지만 요걸 시간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해서 더 미래로 간다. 뭐 한 내가 10년 정도 실거주를 한다. 혹은 투자로 조금 보고 있다. 이러면 이 편한 세상이 시민공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뷰는 신축이고 대단지인 네. 양정자이 혹은 이제 비슷하거나 오히려 양정이 더 낫다. 근데 이제 길게 똑같이 늙어간다면 그렇죠. 나중에는 호재가 많은 이시공 쪽으로 한 표 더. 네. 네. 그럼 입지는 이시공이고 신축 대단지는 양정자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서면 아이파크. 서면 아이파크. 야, 이게 더 어려워지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뭐, 예. 사실 뭐 비슷한 입지이기도 비슷하네요. 합니다. 2호선이냐, 뭐 1호선이냐, 뭐 네. 이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권이라는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또 비슷하고. 근데 이 서면 아이파크부터 해서 부정 쪽으로 쭉 연결되면서 이시공을 따라서 요 라인으로 해서 이시공을 따라서 양정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확실히 나중에는 주거 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미래 가치는 이시공이 더 낫고 현재 살기는 이 편한 서면 아이파크가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진짜 힘든데 사망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거의 진구의 대장급이었잖아요. 지금은 대장급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사망 골든뷰 센트럴파크랑 양정자에 비교하면요. 실거주는 명확합니다. 저는 양정이 더 낫다고 봐요. 네. 하지만 그냥 투자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망 골든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가가 아마 더 갔을 거예요. 네, 최고가가 진짜 많이 갔어요. 사실. 네. 이게 10억 9천까지 갔어요. 거의 10억 9천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대연 혁신보다 2천만 원 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해수동남에 대연 혁신보다 2천만 원 싼 거니까 진짜 쭉쭉 간 거지. 간쪽. 그러니까 10억을 뚫었다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웬만하면 동네 쪽이라든지 이 서면 1호선 쪽에서 보면 뭐 진구, 그다음에 연제구, 그다음에 아까 했던 동래구 쪽하고 남구 쪽에서 보면 10억을 못 뚫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9억 후반과 10억을 넘은 거랑 완전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우리가 또 대우도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사만 골든뷰는 10억을 훌러먹기 때문에 확실히 좀 상방이 다른 애들보다 좀 확실히 크게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구 말고 상급지로 보겠습니다. 상급지 가면 이제 동래구 가야죠, 그죠? 네, 동래구와 남구 이래 봐야죠. 일단 가까이 있는 동래구부터 보시죠. 자, 1호선 라인으로 쭉 가면 이제 동래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 비교를 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일단 명륜 힐스테이트 1차. 요게 지금 가격은 조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요도 최고가가 10억이었거든요. 34평, 9억 8천. 사실 상당히 많이 갔고 아까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과 비슷하거나 조금 위잖아요. 그렇죠. 롯데캐슬 대시양 아까 9억 4천 정도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벼 볼 만할 것 같은데 양정자이랑 명륜힐스 두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동래구에 진짜 확실히 거주 만족도는 너무 좋거든요. 힐스테이트가 1차가 동은 조금 작고 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작긴 작아요. 작지만은 굉장히 또 만족도는 높거든요. 근데 현재 또 실거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야, 현재 너무 이게 신축 대단지가 잘 나왔다, 맞죠? 맞죠. 그래서 좀 평가가 좀 상승합니다. 왜냐면 이제 힐스테이트는 이제 7년 차고, 그 다음에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앞동 빼고 뒷동에 또 만족도는 떨어지고,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하고 사실 또 투자성 이런 것들만 보면 자이 더샵 SK뷰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제 완전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네. 명륜 아이파크에는 조금 비비면 안 될 것 같아요. 명륜 아이파크는 이 아이파크로서의 이 위치, 입지,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12년 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좀 평가되었던 이런 걸만 보면 그래도 명륜 아이파크와 비교하면 안 되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지금 들릴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저는 명륜 아이파크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합니다. 네. 이게 사실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한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명륜 아이파크는 부산에서 완전 대장급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해운대랑도 비빌 정도로. 그렇죠. 우리 사직 롯데가 약간 센텀파크랑 해운대 학군지도 비비잖아요. 네네. 예, 그 정도로 명륜 아이파크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공원 끼고 있죠. 네, 학교 끼고 있고 조금만 가면 상권도 있고 역도 있고 상권, 역, 하천 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초, 중, 고를 그냥 이 바운더리 안에서 다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키우기 너무 좋고 출퇴근하기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고 투자하기 너무 좋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방면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가 명륜 아이파크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7억 4천이고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 양정자이도 7억 아까 4천, 5천 한 7억 중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신축이잖아요. 쟤는 12년 차고. 12년 차고. 그러면 이제 양정자이는 신축발에 건물값이 좀 더 더해진 거고요. 땅값은 좀 더 싼 거고. 그다음에 명륜 아이파크는 같은 가격이면 건물값은 좀 더 싸고 12년 차 구축이니까 그러면 땅값이 좀 더 입지 가격이 좀 더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면 이제 초반에는 신축이 좀 더 가다가 중반 넘어서서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입지발인 애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게 항상. 이제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로 본다면 명륜 아이파크를 가야 되고 내가 실거주 만족도를 본다면 그건 호불호 그냥 나는 신축이 좋아하면 신축을 가는 거고 입지가 좋아하면 입지로 가는 거죠. 사실 명륜역과 이 양정역을 조금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양정을 굉장히 많이 쳐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과거 대비 뭐 롯데캐슬 대시양만 있을 때 대비 여기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천지개벽을 한 거죠. 양정이 여기서 지금 이제 해수동의 그 동과 비교를 하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가볼까요? 최적화된 솔루션은 이거네요. 투자는 명륜 아이파크를 해놓고 나는 신축 살고 싶어. 거기 임대 주고 여기 대단지 지금 입주 중이니까 임대가 좀 쌀 거 아니에요. 거기 임대 주고 여기 임대로 들어오는 거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2년간 신축 살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가고 이것도 최적화된 솔루션이긴 합니다. 확실히 대장님은 이런 투자적인 면에서 머리가 확실히 회전이 빠르네요. 좀 그쪽은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흐리멍텅하다가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남구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축 대 신축. 양정자이와 대현 DIL.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금액 자체도 달랐고 지금 뭔가 실거래만 봐도 확실히 DIL이 앞섭니다. 뭐 저는 이거는 뭐 누가 욕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1호선 양정역과 2호선 목골역은 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긴 그래도 뭐 진구의 역세권과 남구의 역세권 그리고 1호선과 2호선 이런 차이가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대현 DIL도 대단지로서 더 빠지지 않고 브랜드도 빠지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와 요게 헷갈리거든요. 요게 헷갈리는데 사실은 실거주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레전드 쪽이 더 좋다고 봐집니다. 근데 신축이기 때문에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한번 살아볼 만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1호선과 2호선의 격차는 좀 있고 거기다가 양정과 목골역에 또 격차는 있다고 봐지는데 같은 가격이면 롯데캐슬 레전드가 더 낫지 않나라고 평가는 되는데 지금 레전드는 아무래도 이 동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확실히 좀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레전드도 7억 중반 정도 좀 되어야 됩니다. 8억까지 가면 금액이 비슷하다면 일단은 저는 신축에 투자를 해놓고 레전드에 실거주 이 생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또 어디로 올 수 있냐면요. 돈 조금 더 줘야 되나? 같은 가격이면 양정 대연 SK브 힐스도 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못난이나 아니면 저층 정도가 아마 그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힘들고 좋은 거는 거의 사실 7억 후반에서 8억 한 5천 정도 더 써야 되지 싶어요. 네. 왜냐면 최근에 우리 용수장님이 이 동네 거의 모니터링 다 하고 부동산 맞아요. 방문도 하고 지금 우리가 중개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이 물건을 봤죠. 네, 실제 이제 실매수자분과 함께 실제로 7억 초중반도 있었는데 확실히 가격은 한번 좀 단계가 올라갔다. 호가 매물 기준으로 가격은 한 단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려면 결국엔 매물 보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말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것보다 위에는 좀 비빌 게 안 되고. 사실 여기 밑에 가면 이제 클라센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싸서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클라센트가요. 매물 보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호갱노노상 5억 9천이잖아요. 네, 싼 게 매물 거래가 될 그죠. 예, 네. 거래된 거고 매물은 좀 비싸게 나옵니다. 네. 이제 이 매물은 이제 좀 떴어요. 33평 기준으로 이제 매매 보면 얼마냐면 7억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또 약간 클라센트보다는 그래도 양정자이가 좀 위일 것 같은데 좀 그 바로 턱 밑까지는 왔어요. 맞습니다. 클라센트가. 뭐 클라센트의 단점이라면 다 좋은데 뭐 다 좋진 않지만은 여기 가깝지 않다. 그건 도보권으로 못 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목골 쪽에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재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한계는 있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에요. 그래서 7억대 매물 나온다면 저는 차라리 5천 더 주고 양정 쪽 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양정자이와 함께 그 대체제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는 2부 영상에서는 같은 돈 혹은 더 작은 돈으로 완전 투자로 좋은 거 탑3 있죠. 더 좋은 게 있나요? 네, 완전 좋은 3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12,000원짜리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야죠. 요거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딱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투자성은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갭 투자 시에는 얘가 3억 5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 금액 60% 대출일 때는 내가 2억 8천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2부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완전 좋은 3개 단지. 멤버십에서 뵙겠습니다.